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어디나 있는 지역별 강남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매매가 10억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전세가가 만일 7억 원이라고 하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인 3억, 이것을 우리가 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세가 7억은 사용 가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갭인 3억 원은 투자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사용 가치는 결국은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용 가치에 의해서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이 집을 보유하려면 3억이라고 하는 갭을 더 투자해야 되니까 이것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되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집값의 실제 투자 원금, 집 살 때 투자 원금은 바로 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집값의 투자 원금은 3억 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집처럼 10억 원의 매매가 중에 갭이 3억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사용 가치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매우 낮고 집을 살 때 투자 원금이 낮으니까 이것은 싼 아파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아파트들을 우리는 보통 상대적인 하위 입지, 가치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가치주의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일까? 언제 이 아파트들은 주목을 받게 될까? 이런 상대적인 하위 입지의 가치주 아파트는 경기가 개선되는 시기에 에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기가 좀 개선되는 시기에는 이런 가치주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률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매매가 10억 이다라고 했을 때 전세가가 3억 밖에 안 된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7억 이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전세가 이게 결국은 갭이 7억 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갭이 7억 이라는 얘기는 사용 가치, 투자 가치로 봤을 때 사용 가치가 현재 가치고 투자 가치가 미래 가치라고 봤을 때 미래 가치에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실제 세입자 입장에서 이 아파트를 보유하려면 무려 7억 원이라고 하는 갭을 더 내야만이 이걸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집 살 때 투자 원금이 높은 아파트, 말 그대로 비싼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아파트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위 입지, 성장주의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가치주와 성장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방의 아파트보다는 서울의 아파트가 성장주죠.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좀 상위 입지, 뭐 소위 말하는 강남 이런 쪽은 성장주고, 강남 이외 지역을 주로 이제 가치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성장주 아파트는 주로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 상승을 합니다. 자,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면 집을 살 때 굉장히 유용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기에는 주로 성장주인 상위 지역의 아파트가 상승률이 높고, 경기가 개선되는 시기에는 좀 반대로 하위 입지의 싼 아파트들이 성장률이 높다. 자, 그것은 왜 그러는 걸까? 우리가 자산 가격의 형성 원리를 과거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 자산 가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값이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될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죠.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에도 뭐 1,000만 원이 생기고 내후년에도 1,000만 원이 생기고 또 3년 후에도 1,000만 원이 만약에 생긴다. 이렇게 영속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내년에 생길 1,000만 원은 뭐 금방 생기는 거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할인이 안 되는데, 뭐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생길 돈은 지금 할인을 하면은 굉장히 작은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들을 다 합했을 때 현재 가치의 집값이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성장주 아파트 가치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커질 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상위 입지 강남, 오늘의 주제인 강남.
지금도 비싸지만 미래에 훨씬 더 현금 흐름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년 후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그 언젠간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이게 막 3,000, 4,000 이렇게 현금 흐름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것을 할인할 때 할인 팩터가 분모값이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낮게 되면 1 플러스 0.0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금리로 할인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금리가 낮게 되면 1 플러스 0.01의 3승을 한다고 해도 3년 후에 나올 3,0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면 2,912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많이 디스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 분모값이 낮기 때문입니다. 분모값이 낮으니까 3,000만 원, 3년 후에 3,000만 원의 가치는, 현재 가치는 2,9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금리가 낮고 저성장 시기에는 미래에 큰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는 가치가 현재로 땡겼을 때도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경제가 살아나고 경기가 개선돼서 막 금리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만 원, 1,000만 원 나오다가 미래 3년 후에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커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근데 그때는 금리가 3%로 할인을 한다면 1 플러스 0.03의 3승 할인하면 현재 가치는 2,74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전에 비교했던 금리가 낮고 경기가 둔화돼 있을 때의 할인율, 낮은 할인율에 비해서 경제가 좋고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받게 될 큰 현금 흐름이라 하더라도 현재 가치로 당겨 보면 금액이 많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의 가치에 의존해서 지금 비싼 아파트들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성장주와 강남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양극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사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죠. 예, 되는 놈만 된다. 올라가는 것만 올라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된다. 자, 이 얘기는 상위 자산과 하위 자산의 갭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왜 발생을 할까? 구조적으로 지금 저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로 진입하기 전 3차 지식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조적인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와 강남과 같이 이렇게 성장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한번 보면요. 2015년을 기준으로 2015년 전에는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해도 높았을 때는 7-8%, 낮았을 때도 3-4%, 평균 5-6%의 성장이 가능했던 사회였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성장률이 거의 드러누웠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률이 뭐 1-2%도 안 되는 수준이고, 올해는 뭐 기저 효과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뭐 올해는 좀 플러스 성장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저성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중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으뜸주거지라고 하는 강남, 다시 말해서 지역별로 가장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이 계속해서 향후에 비싸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지역별 으뜸주거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10년 된 아파트는 10년 된 아파트끼리 비교하고, 20년 된 아파트는 20년 된 아파트끼리 비교하고, 신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끼리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는 지역에서 동일한 연식의 아파트들 중에 유독 이 동네의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낮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강남이거든요. 그게 갭이 큰 지역이죠. 그게 바로 성장주죠.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더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은 지역. 자, 우리가 지역별로 얘기하면 서울의 강남은 강남, 서초, 송파. 그다음에 서부권의 강남은 목동과 여의도. 남부권의 강남은 과천, 분당, 판교, 위례. 그다음에 인천의 강남은 송도, 뭐 이런 것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은 수영구나 해운대구가 주로 강남이고 이 지역이 가장 전세가의 비율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강남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스타일은 바로 고리평 강남입니다. 고리평 강남. 마치 섬과 같은 강남. 자, 이 섬과 같은 강남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느냐? 여의도가 있죠. 말 그대로 섬이니까. 자, 여의도하고 송도는 어떻습니까? 지역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인접 지역과의 좀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남으로 발전해 온 스타일입니다. 뭐 예를 들면 수원에는 광교가 있고, 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고리평 강남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세종시. 자, 이런 아파트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주변 지역과의 집값이 차별화되고 물가가 차별화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타적인 그런 강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강남은 확장형 강남인데, 이것은 뭐 서울의 대표적인 강남 부촌인 강남과 서초구를 이야기하죠. 자, 이쪽 지역의 특징은 뭐냐? 지역적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역적 확장성이라는 게 뭐냐? 아까 여의도, 송도 이런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주변 지역과 배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확장형 강남은 계속해서 강남이 확장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확장형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집값이 비싸집니다. 자, 그런데 고리평 강남, 예를 들면 송도 또는 광교 이런 지역은 그 광교하고 가깝다라고 해서 집값이 비싸고 송도랑 가깝다고 해서 집값이 비싼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경계선에서 이쪽은 강남, 이쪽은 광교고 이쪽은 광교가 아니다. 이쪽은 송도고 이쪽은 송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집값은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형 강남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강남에 가깝게 갈수록 집값에도 영향을 받는 지역적 확장성을 갖고 있는 강남이 바로 확장형 강남이죠. 뭐 예를 들면 강남과 서초, 강남 권역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그런 거죠. 예, 강남 권역은 뭡니까? 예를 들면 강동구, 그다음에 광진구, 성동구. 성동구나 광진구는 다리 하나 건너면 강남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확장형 강남의 스타일이 있고, 판교 신도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송파나 용산 같은 경우도 강남하고 가깝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확장형 강남이 있다. 확장형 강남의 특징은 뭐냐면 가깝게 근접할수록 집값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의 강남, 고리평 강남이 있고 그다음에 확장형 강남이 있다. 자, 만약에 최종 입지를 우리가 강남으로 으뜸주거지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강남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리평 강남이라고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확장형 강남으로 진입을 하려고 한다면 가깝게 근접하면 할수록 좋은 입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최종 주택의 입지를 고를 때는 아무래도 상위 입지로 가야 되는데, 상위 입지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장기 저성장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저성장 시대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 아파트가 가격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높을 수밖에. 따라서 최종 입지로 접근할 때 고리평 강남과 확장형 강남이 있는데, 고리평 강남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확장형 강남은 뭐 들어가면 당연히 좋고요. 가까이 갈수록 좋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최종 입지는 평형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위 입지로 가려면 같은 가격 대비 평형은 주택은 소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자, 오늘 배운 동공부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